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급락이 연출된 이후로 이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지가 지금 벌써 4일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계속 21선을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선에 갔다 왔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21선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은 바로 어제 찍었었던 영상의 조회수가 2300분 가까이가 시청을 좀 해주셨었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가 그 구간이 돌파되고 나자 지지로 바뀌었었던 구간이 바로 13,700원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오늘 지금 그 구간까지 다 내려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따라붙으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구간까지 밀릴 것까지 감안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지만이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툭 하고 전저점을 깨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보시자라고 말씀을 분명하게도 좀 드렸었는데, 자, 어제 제가 영상 촬영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상 촬영했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그 뒤로 게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던 대한광통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신 것은 정말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바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드디어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을 이제 곧 해제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시켜놓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투자 경고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지만이 해제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주체 자체가 지금 전혀 대한광통신을 떠나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나서는 사실상 요것밖에 못 올라가 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지금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음이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매도세를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이게 지금 광통신 섹터가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만한 구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어떤 거를 쳐다보시자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루멘텀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자, 보시다시피 코닝 같은 경우에도 있겠고 코히런트 같은 경우에도 있겠는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지금 코히런트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종가상의 5일선을 잘 지켜봐주면서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야금야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데이마켓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코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이마켓에서 올라와 주면서 이 5일선 다시 한번 수복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추세가 문제가 없는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왜 지금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광통신 섹터만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파동 자체를 1, 2, 3, 4, 5 파동을 전부 다 보여줘 버리면서 이 구간에서 수직으로 세워서 올라가던 광기 구간을 지나서 지금 한번 조정을 보여줄 때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켰다라고 했을 땐 특히나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4월 13일날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떠져 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한번 쉬어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투자 경고를 이제는 해제시킬 수 있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던 날짜 자체가 4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4월 13일이면은 바로 이 양봉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보시다시피 최초 판단일이 4월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은 각각 4월 17일, 4월 3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까? 보시다시피 판단일 T의 종가가 오전일 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그러면서 15일 전날보다 100% 이상 상승,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투자 경고가 해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해제를 못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씩 수년하여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5일 전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월 1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4월 17일 캔들은 바로 이때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미친 상승이 갑자기 이렇게 연이어서 내일이랑 모레까지 해서 상승을 연출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오전일 날보다 60% 이상 상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 4월 3일의 종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데, 자, 바로 4월 3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종가가 얼마겠습니까? 24,74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2배를 곱했을 때 25,000원 이상의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있었던 이 구간을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갑자기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미친 상승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1번과 2번을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 언더에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는 여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가격이 정확히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1,150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랑 모레까지 해서는 바로 이 21,150원의 가격대에 상한선을 그어놓고 이 구간에서 흐름을 만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란색 선 라인 안쪽에서 박스권 횡보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 대한광통신이 세력이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개미털기가 과하게 들어간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잘 올라갔었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때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봐줘 놓고 둥근 천장형을 만들면서 급락을 한번 연출시켰다가 다시 한번 그 구간을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되는 패턴은 급등주에서 꽤나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한광통신으로 따지면 딱 이런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인데, 구독, 좋아요 한번 치만 부탁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원익홀딩스 영상을 촬영하면서 6일 연속 내내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세력 이탈이 없으니까 개미털기에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또 한 가지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이 대한광통신의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엄청 쏟아져 들어왔었던 그들이 전혀 지금 대한광통신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10일 날의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3월 10일 날에 대한광통신을 가장 많이 매수한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딱 확인을 해보니까 JP모간 서울과 모건 스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나 많이 매수를 했었던 날이 바로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숨결을 풀어넣으면서 대한광통신이 그 이후로 이렇게 미친 상승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과연 매도를 하고 떠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기간값을 다시 설정을 하고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지금 메릴린치는 오히려 매수세를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수급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일 세력이 너무 주가가 상승하면서 과열되는 구간에서 개인들을 한번 털어내고자 의도적인 급락을 연출시켰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 JP모간 서울에 매우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우리 기술이 상승 출발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입을 해 나가면서 이런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줬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을 해줬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JP모간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이 구간에서 휴림로봇을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윗단에서 그들이 싹 다 팔고 튀어버리자 이렇게 하한가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던 게 휴림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급상의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 타점을 잡아감으로써 특히나 이 윗단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감으로써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지금의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연출된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제가 대한광통신이 상승 출발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해주기 이전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투자경고매매법에 의해서 매수 타점을 들었었던 날이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줬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3월 18일날 2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고,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나 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이 6,800원 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됨에 있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패닉셀을 결정할 만한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푸근하게 수익권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가 이렇게 수익률의 차이로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대한광통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평균 단가가 높은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을 매수해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이렇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21선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갔다 오는 구간을 포착하면서 이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3월 9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을 3월 9일날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은 3월 31일 21선을 다녀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이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다가 최근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바로 어제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을 진행해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4월 2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월 21일 날 14,070원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어제 그 이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지금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가는 이슈가 붙어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수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들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이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렇게 광통신 테마가 전체적으로 휘청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연출되지 않은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후속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황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상승 파동 자체가 한번 마무리가 되면서 고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는 밀려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패턴 자체가 마이너스 3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나오는 패턴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바닥을 찍어주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여러가지 근거들 중에서 바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데이마켓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마켓에서 상승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루멘토멀딩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마켓에서 지금 2.8%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장에서 문제없고, 그러면서 세력들의 이탈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을 써서 견인을 주최했었던 그들이 전혀 떠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면서 투자 위험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을 일부러 회피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분봉상 갑작스럽게 쏘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갑자기 쏘는 구간이 두 번이나 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제는 이렇게 급등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제가 영상 촬영해드리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무작정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 보니까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떠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